16화 새로운 연료 페트로늄 네 번째 이야기. 다임머와 마이바흐는 러시아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엔진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경험을 쌓았다. 러시아에 머무르는 동안 다임머는 아내 엠마에게 자주 엽서나 전보를 보내곤 했다. 특이하게도 그는 엽서를 보낼 때마다 새 꼭지점에 별을 그려 넣었고 언젠가는 이 별이 우리 공장 위에 찬란하게 빛날 것이오라는 메시지를 함께 적었다. 이후 1909년 다임머가 엽서에 그려보내던 삼각형 별 모양은 공식적으로 상표 등록이 되었으며 이는 현재 벤츠 엠블럼의 시초가 되었다. 다임머는 이 별 모양이 자신의 사업 번영을 상징하며 언젠가 공장 위에서 빛날 것이라 믿고 있었다. 12월 러시아에서 돌아온 다임머와 마이바흐는 도이츠 본사로 출근하여 오토에게 러시아 방문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 그의 집무실을 찾았다. 러시아에서 보고 느낀 점을 설명하며 그들은 오토 엔진이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작동하는 데 있어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추운 지방에서는 가스가 쉽게 얼어버린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세대 연료로 페트로늄을 연구하고 이에 맞는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러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오토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현재의 오토 엔진을 개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연구에 투자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이었기에 기존 엔진을 개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그는 러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 다임머와 마이바흐가 직접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며 러시아의 도이츠의 지사를 설립한 후 현지에서 엔진을 연구하도록 권유했다. 이러한 제안을 듣고 다임머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러시아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본사에서 배제되어 연구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도이츠 본사에서 신엔진 개발을 위해 밤낮 없이 연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같은 엔진 개발의 불모지로 떠나 시장을 개척하라는 제안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사실 오토는 다임머와 마이바흐를 미래의 경쟁자로 여기고 있었고 그들의 제안이나 진행하는 일들을 번번이 방해해왔다. 러시아 출장 동안에도 그는 러시아 시장 확대를 이유로 들어 두 사람을 본사에서 멀리 떨어뜨리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토는 다임머와 마이바흐와 점점 멀어졌고 서로 나누는 대화도 점차 줄어들었다. 다임머는 오토의 의도를 간파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결국 그는 마이바흐와 함께 도이츠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된다. 마이바흐 역시 오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제 그들은 과거처럼 자유롭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찾기로 했다. 이때 마이바흐는 준비해둔 여러 장의 설계도를 다임머에게 건넸다. 다임머는 설계도를 펼쳐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페트로늄을 연료로 사용할 엔진의 설계도였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테스트를 거쳐 연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설계가 진행된 상태였다. 그는 이를 기반으로 연구를 계속한다면 곧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결국 다임머와 마이바흐는 오토가 자신들을 러시아로 보내려는 의도가 본사의 연구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을 확신하고 1882년 함께 도이츠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는 두 사람이 독자적인 길을 걷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그들의 연구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